미국의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팬데믹 기간 학위가 필요 없는 기술직으로 대거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형 슈퍼체인 월마트가 트럭 운전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입사 첫해 급여를 최대 11만 달러까지 올려 지급하겠다 발표했습니다. 올해 가구당 평균 세금 환급금이 4월 1일 현재 3,352달러에 달해 전년보다 20%가량 늘어난 것으로 IRS가 밝혔습니다. 트럼프 반이민 정책과 팬데믹으로 이민자 수가 급감하면서 미국의 구인난이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미국 내 서류 미비자에게 합법 신분을 부여하는 이민개혁 법안이 4월 말부터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재추진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의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팬데믹 기간 대학 학위가 필요 없는 기술직으로 대거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년간 식당과 창고, 제조 공장에서 일하던 저임금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기술을 습득한 후 급여와 복지가 더 나은 물류센터나 헬스케어, 금융서비스 분야의 기술직으로 일터를 옮기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구촌을 휩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대확산 팬데믹으로 미국의 일자리에도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2년여 동안 몸을 쓰면서도 낮은 임금을 받아온 이른바 3D 업종을 비롯한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대거 대졸학위 없이도 약간의 기술과 경험만 필요로 하는 테크 잡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식당, 창고, 제조공장 등에서 저임금에 일해온 블루칼라 노동자들은 4년제 대졸 학위를 요구하지 않는 대신 기본적인 기술이나 경험이 있으면 고용하는 물류센터, 헬스케어, 금융서비스 분야의 테크 잡으로 옮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10%가 팬데믹 2년여 동안 테크 잡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한 컨설팅 회사가 팬데믹 초기인 2020년 8월부터 올 3월 사이 블루칼라 노동자들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2년도 채 안 돼 적어도 8만 명은 저임금 블루칼라 직종에서 테크 잡으로 옮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소개한 사례에 따르면 세일즈 판매직에서 어카운트 매니저로 올라가거나 건설 감독관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사실상 승진하는 경우들이 지난 2년간 12% 증가했습니다. 건설, 석유 시추 등에서 프로페셔널 직종으로 이동한 블루칼라 노동자들만 해도 지난해 4분기에 4만 1,500명에 달해 팬데믹 전인 2019년에 비하면 무려 65%나 급증했습니다. 정비와 설치 노동자들도 2만 명 이상 테크 잡으로 이동했는데 팬데믹 직전에 비하면 56%나 급등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졸 학위를 요구하지 않는 대신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습득할 수 있는 기술이나 경험만으로 더 많은 임금과 유연성 있는 근무 조건까지 혜택을 받으며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3,200만 개에 달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밝혔습니다.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테크잡으로 옮기기 위한 유무료 교육과정에 등록해 테크잡에 필요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술을 습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59%는 지역정부나 비영리 단체들이 직업교육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 코스를 수강했다고 밝혔습니다. 42%는 유튜브 강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역시 무료로 기술을 습득했다고 응답했습니다. 38%는 수백 달러에서 수천 달러를 내는 유료 코스를 밟았다고 밝혔습니다. WKTV 뉴스 김윤미입니다. 미국의 트럭 운전사 부족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형 슈퍼체인 월마트가 운전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입사 첫해 급여를 최대 11만 달러까지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월마트는 회사 차원의 운전자 양성 프로그램도 시작한다고 밝혔는데 평균 4, 5천 달러가 드는 영업용 운전면허증 취득을 회사 차원에서 지원하는 셈입니다. 대형 슈퍼체인 월마트가 트럭 운전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입사 첫해 급여를 최대 11만 달러까지 지급하겠다 발표했습니다. 월마트는 트럭 운전사 초임을 9만 5천 달러에서 최대 11만 달러까지 지급할 계획인데 이는 평균 임금이 8에서 25%까지 늘어나는 셈입니다. 지금까지 월마트 트럭 운전사 첫해 평균 급여는 8만 7,500달러였습니다. 월마트는 올해 최소 400명에서 최대 800명까지 신규 트럭 운전사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월마트는 텍사스와 델라웨어에서 12주짜리 트럭 운전사 양성 프로그램도 시작한다 밝혔는데
평균 4, 5천 달러가 드는 영업용 면허증 취득 비용을 회사가 지원하는 셈입니다. 160만 명의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대기업 월마트는 팬데믹 기간 트럭 운전사 부족으로 애를 먹고 있습니다. 미국 트럭 운송협회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8만 명 이상 트럭 운전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트럭 운전은 장거리 여행의 피로 등을 이유로 젊은 세대들이 기피하고 있는 데다 주로 남성들만 지원하고 있어 만성 부족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트럭 운전사가 부족한 또 다른 이유는 팬데믹 기간 온라인 주문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소매업체들의 온라인 주문은 지난 회계 연도에만 11%, 2년 전 기준으로는 90% 증가했습니다. 전자상거래가 급성장하면서 상점 및 창고 인력 외에도 개별 택배를 현관까지 배달하기 위한 운송 과정에서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게 현실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트럭 운전사들의 몸값은 최근 2배가 됐습니다. 연방노동통계국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트럭 운전사 180만 명의 평균 연봉은 4만 9천 달러에서 최근 10만 달러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민 납세자들이 받고 있는 텍스 리펀드, 즉 세금 환급금이 마감 보름 전인 4월 1일 현재 가구당 3,352달러에 달해 전년보다 20%가량 늘어난 것으로 IRS가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종 세금 환급금은 지금보다는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처리하지 못한 서류가 많고 세금 환급을 받는 사람들이 더 일찍 세금 보고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면택 기자입니다. 1억 7천만 미국 납세자들 중에 70%나 받고 있는 텍스 리펀드 세금 환급금이 얼마나 될지 늘거나 줄어들지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IRS 국세청은 1월 24일부터 2021년도 소득분에 대한 연방 세금 보고를 접수받기 시작해 마감을 보름여 남겨놓은 4월 1일 현재 8,900만 건의 텍스 리턴 세금 보고서를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중에서 6,300만 건에 대해서는 세금을 돌려주는 리펀드, 세금 환급을 해줘 모두 2,040억 달러를 지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6,300만 건에 2,040억 달러를 지급했기 때문에 가구당 평균 3,352달러를 텍스 리펀드 세금 환급금으로 보낸 겁니다. 이는 전년도 2,800달러에 비해 552달러, 근 20%나 크게 늘어난 겁니다. 다만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미국 납세자들이 1억 7천만 가구에 달하고 한 해 리펀드 받는 대상들도 1억 3천만 가구나 될 것이므로 오는 18일 텍스데이 때까지 막판에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받는 최종 텍스 리펀드 세금 환급금 금액은 현재 3,352달러보다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각종 연방 지원으로 이번에 텍스 리펀드 금액이 전년에 2,800달러에서 이번에는 2,300달러로 500달러나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과 우려가 나온 바 있는데 그 같은 우려와 충격은 현실화되지 않거나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금 보고 서류의 적체가 아직도 심해 상당수 납세자들은 텍스 리펀드를 받는데 당초 21일 이내에서 90일 내지 120일로 상당히 지연될 것으로 찰스 레티그 IRS 청장은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레티그 IRS 청장은 상원 재무위원회 청문회에서 전년도 종이 서류로 제출해 처리하지 못해 넘어온 세금 보고서들이 270만 건이 있고 올해 접수받아 처리하지 못한 서류들도 230만 건에 달해 이들을 합한 적재 세금 보고 서류들은 500만 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IRS는 적체 제거를 위해 2년에 걸쳐 1만 명을 새로 채용하는 대규모 채용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올해 목표 5,000명 중에서 현재까지 2,000명을 채용해 아직도 적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레티그 청장은 시인했습니다. 반면 에러가 있는 수작업으로 일일이 조사해야 했던 수정 세금 보고서 등 적체 건수의 90%를 해결했다고 IRS는 밝혔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내 구인난이 이어지면서 고용주들의 한숨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미국으로의 이민도 급감하고 있는데 지난 10년간 100만 명에 달했던 미국 이민자의 수가 2016년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민자에게 일자리를 의존하는 비율이 높은 미국이 고용시장에서 상당 기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현재 미국은 노동력 부족으로 고용시장이 갈수록 말라가는 구인난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많은 고용주들은 지금이 고용할 인재를 찾기 매우 힘든 시기라고 토로합니다. 이 가운데 미국으로의 이민은 급감하고 있는데 이 현상은 미국 내 고용시장에 잠재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변화로 깊은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으로 오는 이민자들의 수는 약 100만 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반이민 정책을 꾸려왔던 트럼프 행정부 기간부터 주춤했던 이민자 수는 2020년 코로나19가 나타나면서 벽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팬데믹 이후 대부분의 이민 수속이 중단되거나 지연됐고 또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 바 있는데 이로 인해 2020년 미국 이민자 수는 2016년의 절반으로 떨어졌고 작년 2021년에는 4분의 1로 급감했습니다. 현재 미국 노동력은 팬데믹 이전에 비해 200만 명이 더 적은 수준입니다. 이 같은 격차는 특히 식당과 호텔 레저 업종, 식품 서비스 소매업, 헬스케어와 같은 산업에서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윌리엄스 칼리지 경제학과 타라 왓슨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에 따르면 간호사 5명 중 1명, 보건직 공무원 4명 중 1명, 가정부와 정원사 2명 중 1명은 이민자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노동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세대인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연령에 도달함에 따라 미국인들이 무더기로 은퇴하고 있는 데다가 또 지난해 미국 역사상 가장 느린 인구 증가율을 기록해 이에 따른 노동 연령층의 불균형도 미국 내 산업의 우려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민자들은 평균적으로 미국 전체 노동자의 평균 나이보다 젊은 경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민 후 미국 내에서 일을 할 가능성이 더 높고 사업을 시작할 가능성은 3배 더 높다 분석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팬데믹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비자나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는 미국 이민 시스템의 적체된 상황을 감안할 때 현재 상황이 단기간에 역전되지는 않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경제가 전체적으로 인구 증가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앞으로 노령화된 노동자들을 부양하기에 젊은 근로자들의 수가 너무 적은 상황에 직면할 때 오게 될 문제점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과 해결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국 내 서류 미비자 대다수에게 합법 신분을 부여하는 대신 국경 안전과 불법 고용 차단 조치를 강화하는 이민개혁 법안이 연방 상원에서 4월 말부터 재추진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이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에서 독자 추진하려던 이민개혁이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민주공화 양당의 초당적 이민개혁파 상원의원들이 4월 말부터 재추진키로 한 겁니다. 한면택 기자입니다. 꺼져가던 이민개혁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독자적인 이민개혁안이 3번이나 좌초되자 연방 상원에서 민주공화 양당의 이민개혁파들이 4월 말부터 초당적인 이민개혁안을 재추진키로 했습니다. 드림 법안의 저자인 민주당의 딕더빈 상원안의 총무와 공화당 탐 틸러스 상원의원은 부활절 2주 휴회를 마치고 워싱턴에 돌아오는 대로 양당의 이민개혁파 상원의원들과 본격적인 이민개혁 법안 추진을 논의키로 했습니다. 연방 상원에서는 그동안 수차례 민주공화 통수로 이민개혁 8인방이 가동돼 상원의 60표 장벽을 넘을 수 있는 이민개혁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화와 협상을 벌여왔기 때문에 초당적인 이민개혁 법안이 재추진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초당적인 이민개혁 법안에는 세부 내용은 추후 확정되겠지만은 서류미비자 영주권과 시민권 허용, 합법 이민과 취업비자 확대, 국경안전 강화, 불법 고용 차단 등 4개 범주를 동시에 다루려 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난민망명제도의 일대 개혁이 포함될 것으로 확실해 보입니다. 팬데믹으로 트럼프 시절에 부과했던 이민 행렬에 대해 국경에서 즉각 신속 추방하고 난민망명 신청도 멕시코 등 3국에서 대기해야 한다는 타이틀 42 정책을 바이든 행정부가 5월 23일부터 폐지하려 하자 공화당이 결사 저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비교적 초당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미국 내 서류미비자 구제 조치로는 수백만 서류미비자들이 수년에 걸쳐 임시신분, 영주권, 시민권까지 허용하고 드리머와 농장 근로자 등은 보다 일찍 그린카드를 취득하는 방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서류미비자들이 미국 시민이 되기까지는 대략 8년 내지 10년은 걸리도록 규정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합법이민 적체 서류를 대거 없애기 위해 미사용 영주권 번호를 사용하고 합법적인 취업비자와 합법이민을 확대하는 방안을 채택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공화당이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각종 국경안전 강화 조치를 반드시 포함시키게 될 것으로 확실해 보입니다. 마약 거래, 인신매매는 물론 미립국자들을 추적하기 위한 첨단 감시 장비를 내장하는 이중 펜스를 설치하고 전방위 감시와 추적 장치들을 대폭 보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방의회에서는 지난 2013년 획기적인 포괄이민개혁 법안이 연방 상원에서 찬성 68대 반대 32라는 압도적 초당적 지지로 승인됐으나 연방 하원을 장악하고 있던 공화당이 아예 다루지 않고 회기를 넘겨 자동 폐기시킨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초당적인 이민개혁 법안이 연방 상원에서 먼저 통과되지 못한다면 연방 하원 다수당이 공화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이민개혁은 또 물 건너갈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